집단 에너지 사업법 상으로 보면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는 이제 전기보다는 열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이제 열 수요 집단들에게 열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열의 형태로 부존하는 에너지 자원을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 부담도 상당히 될 뿐더러 부존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충분히 열 수요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인 공급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 부담도 상당히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존하고 있는 에너지량을 수요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정한 지리적 범위라고 표현한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와 비교해서 이제 아주 먼 거리를 이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정된 공간으로 이제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열 생산지와 열 수요지가 상당한 인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 에너지는 이제 분산형 에너지이자 지역형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정의에서 열 또는 열과 전기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전기가 왜 들어가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에서 이 열을 생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설비가 열병합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열병합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한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인 화력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할 때 열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서 열 공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열병합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집단에너지 용어에서 열병합 발전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집단에너지 탄소 중립에 있어서 지자체가 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자기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이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누구보다 아마 적임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분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한다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자기 지역의 그 지역의 사정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제 맞춤형 정책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이제 중요한 분산 여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집단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외에도 미활용 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활용 열이라 함은 이제 말 그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이제 버려지는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 그리고 이제 산업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생활 화수에 포함되어 있는 열, 그리고 이제 하천수들이 머금고 있는 열도 난방에 활용될 수 있는 미활용 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제 컴퓨터 서버들이 발생하고 있는 열,
이것도 이제 미활용 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열들 가운데 이제 소각 시설, 그리고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 그리고 이제 지방 하천, 이것들은 이제 다 지자체의 관할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설비에 대한 이제 권한과 책임이 모두 이제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지자체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열을 회수해서 집단 에너지의 이제 지역 난방 공급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단 에너지 탄소 중립에 있어서 미활용열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활용열 에너지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각장의 열, 그리고 이제 하천이 갖고 있는 수열, 그리고 또 이제 하수에서 발생되는 열, 데이터 센터에서 또 이제 내뿜는 열을 이제 대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미활용 열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이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집단 에너지에서 이제 한 해에 공급하는 열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활용 열 자원들은 이제 또 열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존량을 갖고 있고, 열 수요가 작은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는 또 부존량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결국 이제 도시 지역에 주로 공급되는 집단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매우 적합한 지역별 분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 에너지가 거리에 따라서 열량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수요지와의 거리가 이러한 부존량을 이용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존량이 이제 5km 이내에 존재함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병행된다면 이러한 열들을 이제 집단 에너지의 탄소 중립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미활용열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미활용열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혐오스러워 한다면 실제로 그 집단 에너지를 미활용열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미활용열을 기존의 열원을 쓰는 거와 비교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스 열병합 발전을 쓰는 거와 비교해서 이제 소각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슷하게 선호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제 하천 수열이나 하수열,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유의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금액을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구의 월 평균 난방비를 이제 약 12만 5천 원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할 때, 만약에 그 기존의 열 공급의 50%를 하천 수열 또는 이제 하수열로 바꿔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약 2 내지 3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폐열을 50% 이용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약 2만 원 이내에 추가 지불 의사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미활용 열들을 집단에너지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탄소 중립의 이행과 함께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에너지는 이제 앞서 그 의미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화석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열 공급 시스템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에너지 부문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나 이제 미활용 열 에너지 중심의 집단 에너지 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별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미활용 열들이 충분히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형 집단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기술적 잠재량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지역 에너지 분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열병합 발전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는 이제 기업이 스스로 미활용 열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제적 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형 집단 에너지 사업 모델의 발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기온 특성과 그리고 주거 여건, 어떠한 열들을 또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 미활용 열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러한 형태의 이제 신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집단 에너지 부문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 에너지 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지역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결정하고 여론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소비자 연료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제 중앙 정부의 고시에 따라서 모든 집단 에너지 공급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따르거나 이 요금의 110% 이내에서 총괄 원가를 반영해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요금 준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을 이제 획일화시킨 요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지자체의 요금 결정 권한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은 보다 이제 탄소 중립형 사업 모델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열 부분에 이제 관심을 보다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 에너지 정책과 각종 에너지 계획을 살펴보면은 사실 열 부분은 다소 등한시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 부문과 이제 건물 부문에서의 열 수요를 감안한다면 탄소 중립 이행에 있어서 열 소비의 탈탄소화는 빠질 수 없는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 부분에 대한 로드맵과 전략을 수립하는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열 부분에 특화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